(2019년) 당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학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을 차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에게 김일영 기자가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다소 공격적으로 질의해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경기방송은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제허가 승인을 받고 결국 폐업했는데요.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찰이 경기방송 제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30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이하 공언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언련은 지난달 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 현직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북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2019년 경기방송사업 제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당시 여당 민주당에 비판적인 특정 임원을 경영해서 폐지하도록 강요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언련에 따르면 경기방송은 전체 146개 심사 대상 방송국 중 객관적 평가에서는 8위를 했으나 심사위원의 개인 의견이 반영되는 주관적 평가에선 최하위로 처졌습니다. 공언련은 당시 주관적 평가 심사위원이 한상혁 위원장이 과거 공동대표로 있었던 민주언론시민연합 약침 민언련 소속 인물이라면서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을 개연성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의 방통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9월과 11월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등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부서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출범 등과 관련해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처럼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15일 민변을 통해 첫 발을 뗀 유가족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출범 소식을 전하면서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추모 사업을 한다며 세금을 받아가서 놀러다니고 종북 교육에 사용했다며 횡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신중한 지원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대책회의에 속한 시민단체는 유가족협에서 정부를 압박하기 전에 세월호를 악용한 시민단체의 방만한 배수부터 어떻게 보완할지 먼저 밝혀야 한다며 민변의 이태원 참사 TF 소속 모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일원으로 10여 년 넘게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등 극단적 정치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 바로 이런 분 때문에 재난의 정쟁화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사고 이후 수많은 추모 사업과 추모 공간이 생겼다. 이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나?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해난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 심지어 시민단체가 정치적, 금전적으로 사고를 이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난 앞에서 성숙해야 한다. 추모를 넘어 예방으로, 정쟁을 넘어 시스템 개선으로 가야 한다며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빨갱이 좌파 속성을 잘 아는 황교안 전 대표가 민노총을 겨냥해 왜 민노총은 시위 때마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대북 적대 정책 폐기하라를 외칠까라면서 적의 누사관계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기에 저런 투쟁 구호를 외칠까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9일 민노총 해체는 통진당 해산의 제1라운드입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저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2014년 통진당을 해산시켰다며 당시 그들은 우리나라의 혁명이 시작되면 통신관과 유료 저장 시설을 점거하고 파괴해 국가 주요 시설을 마비시키는 전략으로 국가전복 계획을 세웠던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2014년에 제가 해산시켰던 그 통진당 잔존 세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 스멀스멀 민노총으로 기어들어가 결국 민노총을 장악했다며 현재 민노총 위원장인 양경수는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9학번으로 이석기와 같은 통진당의 모태인 경기동부 연합 출신이라고 민노총 내부 상황을 짚었습니다. 이어 해체된 통진당 세력이 민노총 경기지역 본부장 양경수 등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 당시 민노총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것이라며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은 이재명 시장과 경기동부 연합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의 측근 양정철은 외대 학부 기자 출신으로 그 당시 외대는 완전히 경기동부 연합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다며 양정철 외에도 문재인 청와대 주사파 NL 계열이 이석기 경기동부 연합 세력의 민노총 장악을 지원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즉 문재인 주변의 주사파가 자기네들 세력 유지를 위해 민노총의 경기동부 연합 세력을 부식시켜 대정부 레버리지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법 정치 집단 민노총,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라면 다른 근로자들은 짓밟고 약탈했던 민노총. 이제 민노총은 해체가 답이라고 민노총을 창조준했습니다. 특히 민노총 해체는 통진당 해산의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민노총의 전국 총파업에는 주사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그간 문재인 정부로 인해 간첩 수사가 무력화됐다. 반드시 되살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왜 이상민을 끌어내리지 못해 지랄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해임 건의안 통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문을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박진 장관 경우 때와 같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거부권을 행사할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알면서도 이 지랄하는 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짙은 거죠.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전원 사퇴, 국정조사 보이콧 수순밖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지난달 24일 본회의 의결로 18명으로 꾸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이만희,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의원 등 7명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 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만 국정조사 진행 자체를 거부할지에 대해선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당내 기류는 보이콧 강성 기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또한 정권 흔들기,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하다며 애초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를 성토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집단을 상대로 합리적 운운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꿰어 겉멋 패션 정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치라는 탈을 쓰고 가슴에는 칼을 품고 다니는 정치 자객들이다. 더 당해봐야 민주당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탱탱이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몇 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매월 서너 차례 이상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